이 시점에 체포가 될 뻔도 했던 이 사람의 입장이 가장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집권 여당의 대표 한동훈 대표입니다. 이미 야당은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토요일 저녁에 표결에 붙이겠다고 했죠. 오늘 한동훈 대표가 아침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오히려 계엄 당일보다 오늘 새벽 밤사이 고민이 더 컸다고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계엄 선포 당일보다 사실 어제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더 고민이 컸습니다.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을 면담했지만 대통령의 이 사태에 대한 인식은 공감하기 어려웠습니다. 당대표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우리 당을 아주 우스운 정당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대통령은 경고성으로 계엄을 했다고 말씀하신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당원이 수사를 받거나 기소가 되면 탈당하고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다시 입당하라고 저희가 권고합니다. 대통령께서는 1호 당원이십니다. 이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 의원 108명의 총의를 모아 반드시 대통령의 탄핵은 막겠다고 했고, 한동훈 대표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일단 다소 온도차는 있습니다만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근데 사실 한 대표가 오늘 탄핵 막겠다보다 방점을 찍은 건 이 내용이 아니라 다음 내용입니다. 다음 화면을 볼까요? 이 의원님. 네. 일단 탄핵은 국민들 피해가 가니까 막겠다고 하면서도 그것보다 무게를 실은 게 한 대표가 재차 대통령 탈당을 요구했고, 뭐 일단 국방부 장관의 해임이 아니라 사표가 수리됐으니까 내각 총사퇴하고 본인이 수습하겠다. 한 대표의 오늘 메시지를 어떻게 드셨어요? 내일 아마 한국갤럽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텐데 얼마가 나올지 지금 아마 굉장히 관심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의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 됐어요. 만약에 대통령과 함께 엮여서 간다 그러면 아마 대통령의 추락과 함께 국민의힘도 추락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역대 대통령들이 항상 어떤 어려움 있고 할 때 다 당에서 출당이나 탈당을 해왔습니다. 그게 우리의 헌정사에 쭉 있어 왔는데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또다시 이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대통령의 어떤 독단적 결정으로 인해서 일단 비상계엄이 이루어졌고 그거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지금 워낙 고조되는 상황에서 만약 이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함께 간다 그러면 이건 뭐 국민의힘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지금 뭐 내후년에 선거도 있고 한데, 자,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간에 이 고리를 끊어야 되겠다. 자, 끊는 방법은 결국은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거겠죠. 당과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면서 국민의힘대로 이제 여당의 지위를 버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득권을 버리겠다는 의미겠죠.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게 함께 이게 엮여버려서 동반 추락해버리는 상황에 지금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고, 탄핵 문제는 사실은 이제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지금 탄핵 어떤 이 국민적 여론이 꽤 높습니다. 그러나 또 탄핵이 가져다 주신 정치적인 어떤 파장도 우리가 이미 박근혜 대통령도 경험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수 분열로 이어지고 결국은 이게 뭐 나중에 배신자 문답 등등 이런 나오기 때문에 한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지금 상황 제일 중요한 것은 여당으로 시간을 버는 거겠죠. 이 상황 자체가 만약에 탄핵이 이루어지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아마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탄핵이 이 헌법재판소가 인용을 하는 순간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뭐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야당의 어떤 정권 교체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마 뭐 책임론이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한동훈 대표도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탄핵 자체는 동의할 수 없다. 그렇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대통령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걸 설득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탈당 막아줄 테니까 대통령도 결단해라 뭐 이런. 그렇죠. 그 압박을 탄핵 막아줄 테니까 뭐 이런 거예요. 어제 사실은 대통령한테 요구를 했고 대통령이 그걸 거부를 하니까
지금도 이제 이거를 공식적으로 오늘 또 한 번 요구를 한 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이 얘기는 막 그렇게 많이 알려진 사실은 아닌데 어제 당정대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나서 한 대표가 명시적으로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는데 대통령이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나마 탈당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건 아니고 예. 총리와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두 사람이 아마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의 반응은요? 오후 2시에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없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한 대표가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한 것도 예. 그런 기류를 알았기 때문에 이건 다시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요구하는 이 두려움은 뭐냐면 탈당과 탄핵이 같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탄핵만큼은 막아달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탈당을 하게 되면 같이 탄핵도 같이 따라가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한동훈 대표 입장에는 탈당과 탄핵은 다른 거다. 이건 두 가지는 분리된 거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탈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탄핵을 안 막는 건 아니다.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통령실은 탈당을 하게 되면 탄핵도 같이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이제 두려움이 갖고 있는 것이고, 요 부분에 대한 이제 서로 간의 어떤 지금 현재 어떤 대화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 근데 이 의원님 하나만 더. 그게 일각에서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권 여당의 지위를 포기하고라도 대통령 탈당해라 한동훈 대표. 근데 지금 토요일 모레 7시에 붙여지는 게 윤 대통령 탄핵안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야당이 하려고 하면 탈당을 요구한 건 탄핵은 막겠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은 표결에 붙이면 그건 또 탈당을 요구한 거면 모르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그거는 안 막아줄 수도 있다. 그거에 대한 아직 명시적인 입장은 아직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검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이번 특검 같은 경우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어요. 예.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요 문제에 대한 아마 대통령실과의 어떤 뭐랄까 할까요? 물밑 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대통령이 일단 탈당을 한 대표 요구한 대로 탈당을 하고 집권 여당의 지휘를 하면 예. 아마 이제 당 차원에서 그렇다면 이제 이 특검법과 대통령의 탄핵은 일단 막겠다. 이제 그런 차원이겠죠. 물론 뭐 야당이 계속 제기는 하겠지만 현 국면에서 이 특검과 탄핵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거 어마어마한 사실은 굉장히 피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건도 존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예. 때문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두 가지 사안은 일단 막겠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대통령실에서는 이 탈당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지금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뭐 봤을 때는 계엄 사태 이후에 별로 대통령실이 갖고 있는 주도권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뭐 다만 한 대표는 탄핵은 막겠어 하면서도 이번 계엄은 분명히 잘못됐다. 라는 얘기를 오늘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아까 속보 자막에도 나갔지만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좀 문제다. 한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요.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사태인식에 공감이 어렵다는 걸 규정했고 탈당해라 라는 요구를 했지만 아직 대통령실을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이게요. 국민의힘의 소속 108명 가운데 8명만 이탈하면 윤 대통령은 모레부터 직무가 정지됩니다. 근데 오늘 한 대표가 탄핵 관련 발언 말고도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론 부결하는 데에 대해 한동훈 대표하고 동의하셨나요?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의하셨나요? 예, 사실상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오늘 계속 활동을 같이 했고 그리고 결정한 사항을 또 연락을 드렸는데 연락이 잘 되질 않아서 문자로 또 드려놨습니다. 주로 우리 당에서 의총에서 당론이 결정되는데 당대표가 사전에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앞으로는 당대표에게 의총에서 당론이 결정되기 전에 당대표가 사전에 알아야 할 것이고 당대표가 의견을 낼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매번 당대표 모르게 당론이 결정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상황이 상황인지라 국민의힘에서는 최대 위기, 엄혹하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데 최진봉 교수님, 네. 한 대표가 아예 공개적으로 당대표 모르게 당론 결정하는 건 문제다라고 했어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어쨌든 원외 당대표를 하더라도 당대표잖아요. 대표가 그리고 당론으로 결정하는 과정에 대표가 패싱이 됐다면 그건 문제가 있죠. 예를 들면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실상 끝나고 나서 통보한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한동훈 대표 말에 따르면 본인한테 전혀 얘기도 없었고 본인의 의견도 듣지도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본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그래도 당 대표인데 대표로 책임 있게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없이 그냥 그 의원들끼리 모여가지고
결국 사실상 동일했다는 말로 끝내버렸는데 이게 아니 연락이 안 돼서 문자로 보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전화가 안 돼서 문자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끝난 뒤에 원내대표가 결정해서 다 결정하고 끝낸 다음에 나중에 통보하는 격이 되는 거잖아요. 대표를 이렇게 대우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원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일반적인 사무도 아니고 당론으로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표에게 일정 부분 당론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대표의 의견을 듣든 아니면 대표가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의견을 모아가는 게 맞잖아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을 당론으로 결정한 데 있어서 대표가 모르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자체는 대단히 부적절하고요. 원내대표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한동훈 대표를 패싱하려는 의도를 갖고 했다고 하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많이 겹쳐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12월 3일에 한 대표와 가까운 친한계 의원들 한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고 추경 원내대표 중심으로 여의도 당사인 60명 있었는데 한 대표가 당시에 그랬다는 거잖아요. 추경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의원들 다시 국회로 와라. 근데 그 지시가 잘 안 먹혔던 것 같고 당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대통령 탄핵할지 말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일단 당대표 모르게 당론 결정하는 건 문제다라고 얘기했는데 추경 원내대표는 아마 이 설명은 한 대표가 전화 안 받아서 그렇다는 것 같은데 한 대표의 생각은 이래요. 대통령 잘못은 명백하다 하지만 탄핵은 안 된다. 이런 한 대표의 속내, 뭐 여당의 속내에 대해서 오늘 한 진보 정치 원로는 이런 해석을 낳았습니다. 지금 바로 탄핵이 되면은 이건 정권을 이재명 대표한테 갖다 바친 헌납하는 일정이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소위 자기들이 굉장히 사법적인 리스크가 크다고 보는 그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헌상하기는 이거는 싫다. 최소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지금 1심 2개가 판결이 있었으니까 여기까지는 시간을 뭐 끌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의심은스럽지만은 어제 그 당론으로 저렇게 그럼 아예 저 표결에 참여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8표입니다. 글쎄요. 이제 모레 토요일 저녁 7시에 모든 눈가기가 국회 본회의장으로 쏠리겠죠. 8명만 이탈해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 뭐 대략적으로 오늘 명시적으로 보니까 안철수 의원 정도는 아예 대통령 하야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물론 뭐 본인이 뭐 이렇게 당론으로 정한 거에 대해서는 입장을 뾰족하게는 안 냈지만 안철수 의원이 가장 공개적으로 대통령 하야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8명만 이탈해도 대통령 모레 직무가 정지됩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당론으로 어젯밤에 당론을 정했으니까 김기현 부대변인 이게 무기명 투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는지를 잘 알 수가 없으니 아예 국민의힘의 전략 중에는 기권해서 불참하는 것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제적 의원 3분의 2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적 의원이 300명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거기에 투표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 투표 행위를 하지 않으면 192석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제적의원 3분의 2 200표를 얻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불참을 해서 자동으로 부결하는 경우가 있고요. 회의는 참석하되 본회의장에 들어가되 이게 무기명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 찬성을 할 수도 있고 반대를 할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투표 용지를 받는데 기표소라고 하죠.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함을 그냥 넣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기권표가 되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이 나올 수 없겠죠. 그런 차원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탄핵을 부결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짰다는 생각하에 민주당에서는 그날 12월 7일 날 김건희 여사 특검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 특검은 제적 3분의 2가 아니라 제석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아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예 안 들어가면 민주당 의원으로 그냥 가결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앞서 말하는 것처럼 참석은 하되 무기명 투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게요. 뭐 이 부분은 좀 봐야 되겠지만 아예 기권 불참 가능성도 있는데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중요합니다만 지금은 이 탄핵안이 좀 더 저녁 7시쯤 한다니까 뭐 반면에 그 우상호 전 의원 같은 민주당의 중진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한 인터뷰를 보니까 이게 민주당이 탄핵안
뭐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탄핵안을 밀어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여당의 이탈표를 더 끌어모은 다음에 탄핵안을 냈어야 됐다라는 진보 쪽, 여권 쪽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으로 봤을 때 기권하면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